오늘 강의는 중도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강의를 할 때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둘 다 수식을 빼고 나머지 내용은 물리과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과 똑같이 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대로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어려운 걸 어렵다면은 여러분 노트도 없고 연필도 없는데 어렵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하나 차이라는 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천재일 뿐이지 이미 해놓은 걸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리과 학생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은 내가 미리 저러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천재하고 머리가 뭐 별 차이 없구나 하는 걸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해놓고 보면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콜럼버스의 달걀하고 비슷해요. 달걀 세울 수 있냐 할 때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콜럼버스는 딱 깨서 세웠잖아요. 그죠? 거의 그 정도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못했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나랑 천재하고 머리도 딱 그냥 사전 만드는 마닐라지 그 차이 하나라는 거. 네. 중도 이치. 예비 좋고 또 시간이란 뭔가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아직 아무도 만족할 만한 철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 그렇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지 물리학자들이 과학을 하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 시간 정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아주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조크지만은 솔직한 답이에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Please sir, what is the time? 여기 보통 what is the time 할 때 그게 몇 시냐 뜻이거든요. 몇 시인가에 물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타임이 무언가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행위 말하기를 I am sorry, you'll have to ask a philosopher. 당신은 철학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냥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대답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담인데 농담이지만 솔직한 말입니다. 근데 또 철학자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그럼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라고? 우선 정의를 할 때는 시간이라는 건 제일 솔직한 얘기가 도구적 정의입니다. 이것 말고는 물리학자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도구적 정의란 말은 시계로 잰 게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잴 때 제일 쉬운 게 옛날 사람들이 해시계를 쟀잖아요. 그죠? 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걸 24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24시간 해놨거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자축, 인묘, 진서, 미신, 유술해서 자시, 오시 이렇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태양이 폈을 때 그림자가 요만큼 오면은 자시, 어두우니까 자시겠죠. 그 다음 축실 해가지고 그 간격대로 이제 지금은 낮이라면 여기까지면 오시. 이렇게 되면 오 다음에 오 미시니까 미시, 신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태양력을 따라서 365일을 1년으로 정하거나 또는 달의 운행에 맞춰서 순음력을 하거나 또는 태움 태양력이라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하게 만든 역법이라고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시간에 대한 우리 개념 답니다.
그 이상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뭐 지금은 더 정교하게 말은 하지만, 먼저 시간이란 건 뭐냐? 변화의 척도로서 시간을 말 때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밖에는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통계학적 시간, 역학적 시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은 바로 중력장이라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시간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양자, 중력, 시간의 양자와 이렇게 있는데, 먼저 통계학적 시간. 통계학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비가역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질서정연하게 있는 공기 분자가 있었어요. 공기 분자가 있었는데, 이놈을 흔들어 놓으면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죠. 이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죠. 비가역적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는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기가 저온에 있는 공기와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고, 고온에서 여기 뜨겁고 여기 차고온인데 여기 칸막이 되었거든요. 열어버렸어요. 여기를 열어버리니까 공기가 섞여버리죠.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그래요. 뭐냐면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이쪽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벽돌을 차근차근 재놨어요. 이쪽은 질서가 있는 거고 이쪽은 무질서하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여기 있는 걸 발로 차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걸 발로 차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을 발로 찬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간은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개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모든 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꽃병이 있는데, 꽃병을 떨어뜨렸어요. 딱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거 사진을 찍으면은 사람들이, 아, 저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꾸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흩어진 파편들이 착착착 모여가지고 꽃병이 되더니 불뚝 올라가 책상에 탁 서요. 그거 보고는 다들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은 그렇게 엔트로피가 이거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좌표로서, 역학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로켓이 지금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기 거리하고 시간축을 넣어서 이쪽 시간 할까요? 이쪽 시간에서 시간이 1초, 2초, 3초 따면서 요 로켓의 위치가 어디로 갔느냐를 쭉 조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다 보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무관하게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타원궤도의 법칙이라면은 어떤 시간이 있으면은 요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돌아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쭉 찾아보려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다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좌표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를 다시 말해서 요 궤도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여기를 시간, 여기를 좌표점은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과거가 여기 과거가 돼가지고 시간이 이만큼 흘렀더니 물체 위치가 여기 왔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더니 이리로 왔다. 그럼 더 흘렀더니 여기 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물체 위치를 쭉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좌표로서 나타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체를 던져 올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물체의 위치가 이런 식의 궤도를 그린다 해서 이렇게 궤도를 그린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수학적 좌표로서 한쪽은 시간, 위치, 높이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개념으로서 이 변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통 이거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많은 그림을 보게 될 텐데, 현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빛보다 빨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요거라면은, 이렇게 요것이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요것이 거리고 요것이 시간이니까, 빛보다 빨리 못 가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항상 요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내가 걸어온 강연은, 과거는 빛이 지나왔던 요 거리라 치면은, 요거보다는 느린 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갔을 거다 해서 역시 시간 좌표로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제 중력장 시간, 이건가는 뭐냐면은, 아까는 좌표를, 물리학적 좌표를 나타냈을 때, 역학적인 문제를 나타냈을 때, 물체에 관계없이 그냥 괄호축을 뭐 시간을 나타내든지, 세로축을 시간을 나타내가지고, 거기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번엔 시공간의 물질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서로 영향을 주고만은 곰팡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 상태에서 이론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렸던 거라면, 요게 시간축, 요 공간축이었으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팡팡하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물질이 있으면은 고무판이 폭 꺼지듯이 이 시공간의 좌표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요걸 이제 다음번 강의할 때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이건 마치 시공간이 고무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판판이 펴져 있는데, 여기다 무거운 걸 놓으면 폭 꺼지듯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시간이 흐름이 여기하고 다 달라지겠죠. 예,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요거 시간이 이렇게 폭 꺼진다 보니까, 시공간이 폭 꺼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는, 요 갇혀있는 물체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는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쌍곡선 운동을 하는 것 같이 물체 운동을 이렇게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는 시공간입니다. 양자중력이라는 말은 이제 양자역학하고, 아직 양자역학도 공부 안 했는데, 양자역학하고 우리가 말하는 중력학을 합쳐서 만든 건데, 재밌는 책이 나와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물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물의 개념을 낳는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대상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들의 세계이다. 양자역학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진 사물로 생각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이건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스몰린이 한 말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 세상은 이렇게 사건들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간이라면 무엇인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 중력에 관한 연구는 공간에 관한 문헌들을 수년간에 다듬어야 시간을 다룰 용기를 갖게 되었다. 사물들은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의 부근에 있는 것이며, 공간은 사물이 근접하는 어떤 관계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을 불변한 용기로 생각하는 것을 버린다면, 시간을 실제가 펼치는 불변한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공간은 기본율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력장의 양자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율에서는 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력의 양자는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에 들어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든지 말든지 이 공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공간 속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라 있어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 했어요. 공간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시간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또 물질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건들이 관계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또 시간은 똑같은 사람이 쓴 것인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이 쓴 건데, 이 책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책 자체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열려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모두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의 특징적 양상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 결과물.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들은 다 우리가 지어낸 오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인 세상의 사물로 존재자대로 있다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이 사건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그러면 사건이 흐름이라 생각하면 이제 과학적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도 그런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들의 복합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 인간은 어떨까? 나라는 인간은 어떨까?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및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그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색, 수상, 행식이 복잡하게 얽힌 오천이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관측자의 문제,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는 아리아식이라는 그 마음인데, 그 아리아식은 인간이 보통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지 말고, 물질과 우리가 정신이라고 나누기 이전에 어떤 것을 아리아식이라 부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리아식이 뭔가 허망 분별해서 착각에 의해서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견분이 뭐냐면 보는 자고 상분은 보이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원래는 하나인데 나눴다고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실제를 부정합니다. 아리아식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져서 그럼 인식 주체에 따라서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하니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거죠. 그것이 그리고 육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똑같은 일수사견이라 해서 똑같은 물을 봤는데 우리가 보면 물인데 아기가 보면 뭐 피고름으로 보이고 또 뭐 천상계에 누가 보면 그건 아주 보석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는 자에 따라서 육도 윤회의 이 세계가 보인다. 자기가 세계를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사적 열반이라 번뇌적 보리도 인식 주체의 문제입니다.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를 우리 인식 주체가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있는 세계를 보기도 하고 열반의 세계를 보고 똑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냥 속이 타고 그런데 깨달은 자가 볼 때는 그럴 것도 없이 별거 아닌 걸로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가 딱지 치면은 딱지를 몇 개 더 치느냐 빼느냐 가지고 그냥 얘는 딱지 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싸우고 울고 하는데 어른이 보면은 그까지 딱지가 하나 더 빼서면 어떠냐 뭐 주면 어떠냐는 것 같이 같다는 게 이 분리유식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은 뭐라 그러냐. 관찰자와 관측 대상이 독립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 학에서는 그러니까 관측 대상은 그냥 객관적 실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본다고 보는데 상대성 이론에는 적어도 시공간의 개념은 관찰자 입장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요거를 할 거고요. 양자역학은 물리적 관측 대상은 관찰자의 관찰 결과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니까 역시 관찰 대상은 독립적이 아니죠. 양자 중력은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닌데 물질과 시공간 우주 전체가 관찰자 입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질계에 관한 불교 연계급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다음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을 포함한 정신현상을 다룬 데 있어서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직 신경과학은 물리학보다 좀 깊이가 좀 얕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은 두뇌에서 나는 현상일 뿐 객관적 실제는 물질 뿐이다. 신경과학자는 두뇌 신경의 활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양자역학은 물론 상대론적 개념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겁니다. 사실은 물질이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지과학에서는 유물론이 현재 학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이렇게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궁극적 실제라면 물질계는 객관적 실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유물론이라든가 관념론 또는 정신물질 이원론 같은 것은 우리가 실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은 철학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피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스몰린의 설명으로서 사건 중심의 세계가 이 세상은 사건이라 보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카르 로벨리도 그랬죠. 사건이 네트워크이라 본다면 해결된다고. 네. 시공간의 문제. 통상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의 기준입니다.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공간은 존재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물질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어딘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어디가 바로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삼각형이라는 것은 수학적 실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관념 속에 존재할 뿐 통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아요. 삼각형 어디 존재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삼각형으로 생긴 어떤 물질을 갖고 오면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론 뭐 그런 게 어디에 존재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구체적인 뭘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말하는 삼각대는 존재하면 어디에 트렁크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 트렁크가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데 아까 카르 로벨리가 뭐라 그랬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이제 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제 우리 이제 특수한데 살펴볼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뭔지를 좀 살펴본다면서 설명할 때 우선 시공간의 개념적인 변화가 있는데 일상적 경험, 바로 우리들이죠. 절대 시공간을 지합니다. 뉴턴이 절대 시공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점에서는 뉴턴만큼 천재일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절대선을 가져가지고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다고 보죠. 내가 나한테 1시간 흘렸으면 저 사람한테 1시간 흘렀다고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두드린 요 순간 로켓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있으면 밝혀질 거예요. 시공간은 물질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배경이고 시공간의 차린 무대 위에 물질이 존재하고 운동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관성계를 설명하는데 관성계라는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그냥 모든 사물을 지금 이렇게 좌표로서 물리학자는 좌표를 나타내니까 내가 있는 이 계를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내가 관성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나한테 등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사람, 나한테 1m로 움직이는 사람,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2m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그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다 관성계에 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관성계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두 선생님은 시간과 공간의 크기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동시성도 달라지고 모든 관성계에서 다 저마다 보는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는 1년인 것이 저 사람한테 일주일 될 수도 있고 저쪽 관성계에 대해서는 뭐 3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이제 변화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게 되면은 가속 운동을 포함하여 임의 좌표계 성립하는데 시공간에 아까 말한 대로 중력계장 같은 것으로서 시공간은 고무판처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으며 그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의 모양이 변한다는 말은 누가 변화를 일으키냐?
물질이 그걸 일으켜줘요. 변화를 일으켜줘요. 다시 말해 시공간의 모양이 물체 운동을 결정하며 물체의 분포가 시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시공간의 모양이 달라진단 말은 시간과 공간의 길이가 다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좌표계에 따라서. 아주 좌표계가 아니라 시공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시공간과 물질은 상호 의존적이며 연기적 관계를 가져요.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 시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와 사건이 무대였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절대 시공간인데 그 개념을 확립한 사람은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그냥 이런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뉴턴 나름대로 굉장히 엄밀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절대 시공간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시공간은 물질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공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 시간과 공간은 무관하며 시간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아득한 미래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도라는 것은 절대 공간에 대한 속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1초에 여기에 있는 제 왼손의 둘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1초에 누가 10m까지만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볼 때는 저 물체의 속도는 초속 10m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초에 5m를 가요. 5m를 간 사람이 볼 때는 저 물체는 자기가 볼 때는 여기서 10m 간 거니까 자기가 공감한 거 빼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저거 5m밖에 안 갔죠. 그 물체 속도가 초속 5m가 되죠. 따라서 저 속도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물체 속도라는 건 뭐냐? 절대 시공간에서 정한 거다. 움직이지 않는 절대 시공간이 있어. 그 절대 시공간에서 볼 때 물체 속도가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을 거의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경이며 존재하는 것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동신성도 의심 없이 우주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요거를 똑똑 두드린 요 순간 로켓을 타고 가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똑똑 두드린 저 순간 은하수 저편에 있는 견우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말이 우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지만. 근데 그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제가 물리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도 누구에나 똑같은 것이 보일 거 생각합니다. 나에게 100m인 거리는 다른 사람에도 100m이며 공간은 물질과 상관없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것이 절대 시공간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고전역학인데, 근데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사례가 바로 절대 시공간으로서 그 불교에서는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바로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좋은 사례가 절대 시공간이에요. 절대 시공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진공이란 양자론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양자역학 할 때 보는데 이건 또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없는 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뭘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어내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유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세상. 자, 에테르. 이제 이 에테르에 의해서 절대 시공간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여졌어요. 왜냐면은 막스웰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또 고전 전기역학을 만들다 보니까 전자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물리학자들은 그 전자파의 방정식을 보면은 전자파의 속도가 뭔지를 알아내요. 왜냐면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파동 방정식 보면은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딱 계산해 보니까 전자파가 속도가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속도는 뭐예요? 당연히 전자파가 절대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를 가지면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걸로 나와요. 이 그냥 수식에서 뭐 측정한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수식에서.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절대 시공간에서 보는 걸 거다. 빛을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빛이 여기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을 내가 따라서 10만 킬로를 쫓아가다 보면은 빛은 뭘로 보이겠어요? 20만으로 보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 이 빛의 속도는 절대 시공간에 대해서 갖는 속도니까 절대 시공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빛의 속도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 태양의 지구로 전자파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파동이라는 건 뭐가 흔들리는 게 파동이에요.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물결파잖아요. 공기가 흔들리는 게 저기 음파잖아요. 그러면 전자파는 뭐가 흔들리는 거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테르라는 것이 이 공간에 꽉 차 있어요. 에테르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전자파다. 그리고 에테르는 절대 시공간이라는 것은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진공을 통해 지나는 곳이므로 진공은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 가득 차 있다고 보고 이 매질을 에테르라고 봤어요. 그럼 에테르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거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뉴턴의 절대 시공 개념이 있지, 전자파가 나왔지, 태양에서 이까지 텅텅 빈 공간을 파동이 와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뭐가, 파동이라는 건 뭐가 흔들리는 거니까. 전자파는, 에테르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이 전자파니까 에테르를 찾아보자. 그럼 에테르를 찾아보려면은 에테르라는 것이 불변 속도를, 그 절대 시공간에 있는 것이니까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빛의 속도를 측정해보면 측정할 거라 생각하고 물리학적, 이것이 이치에 딱 맞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사유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마이케스 모리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은 이건 이제 공간을 에테르가 꽉 차 있어요. 에테르가 다 차 있으니까 자, 빛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 빛이 C가 뭐냐면 빛의 속도니까 30만 킬로.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때 따라가면서 지구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볼 때는 지구 이렇게 가니까 이 속도에서 지구 속도 빼줘야겠죠. C-V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바뀌어서 빛은 이렇게 가는데 지구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 속도가 C 플러스 V가 되겠죠.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자기 속도만큼 더 해줘야 될 테니까. 여기서 30만 킬로를 갔는데 내가 이쪽으로 뭐 10만 킬로 왔다 하면 이 거리가 40만 될 테니까 40만 킬로를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지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빛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빛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수직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뭐 빛에 이렇게 가는 놈을 자기가 볼 때 수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C제곱 빼기 V제곱 이런 속도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봤어요. 따라서 빛을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하는 값과 빛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보는 사람과 빛이 움직이는 걸 반대방향 가는 사람이 측정하면 빛의 속도는 다 다르게 보일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런데 빛은 다 똑같이 항상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마이케스 모리가 잴 때는 29만 9,796 킬로미터예요. 이쪽으로 가도 따라가면서 봐도 30만. 반대 방향으로 가도 30만. 수직합니다. 이걸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구 속도가 10만 킬로미터라고 치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놈을 내가 10만 킬로로 따라가면서 봐도 30만. 30만 킬로를 가는 놈을 내가 반대 방향으로 10만 킬로를 가도 이것은 30만. 이쪽으로 가는 놈을 내가 수직으로 봐도 30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냐면은 측정 결과는 빛 속도는 광원이나 관체 속도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거든요. 근데 일단 물리는
이론하고 실험이 두 개가 이렇게 맞서면은 무조건 실험 편이에요. 경험한 것이 맞으니까. 그건 뭐, 그럼 이론을 이제 거기서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뉴턴 역학과 뉴턴 역학을 바꾸든지 고전 전자기를 바꾸든지 뭘로 바꿔야 돼요. 근데 갈릴레 편견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맞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에 두 명의 관측자가 있어요. O와 O'이라는 두 명의 관측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소한 물리긴 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물리과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치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서 보면은 아, 내 머리가 아인슈타인하고 좁쌀 하나 차이밖에 안 되겠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아, 좁쌀 하나보다 종이 하나. 그러니까 정신만 잘 차리세요. 요 관측자 둘이 O'과 둘이 요 사람은 O' 어떤 사람이냐면 O에 대해서 속도 V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초속 속도 V로 이렇게 쭉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 0일 때 둘이 일치했다가 시간 T만큼 흘렀을 때 요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속도 곱하기 시간만큼 요만큼 요 위치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저게 두 사람이 0일 때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가 있다가 이만 속도 V로 움직이면 이만큼 움직이면 요 거리는 뭐예요? V 곱하기 T잖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T 맞죠? 요까지는 우리 누구나 동의하죠? 네. 자, 그러면 됐어요.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 빨간 게 사건, 이벤트죠. 그러면 이 사람은, O는 뭐라 부르냐면 자기가 좌표가 X, Y, Z니까 이 사람은 X, Y, Z하고 시간 T로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X, Y, Z, T로. 이 사람은 저 프라임 붙였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 자기는 시간 T 프라임이니까 그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으로 시간을 계산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 높이는 어디예요? Y는 이것도 Y 프라임은 똑같죠. 그러니까 Y하고 Y 프라임은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이쪽 방향의 길이는 뭐 둘 다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Z 프라임과 Z 방향의 길이도 같을 거지만 이 X가 달라지네요. 이 사람은 이걸 X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X 프라임이라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은 뭐예요? X 빼기 VT죠. 요거죠.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다 동의하죠. 그죠? 근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 지상이, 여기 지상이가 지금 지상에 대해서 자전거가 지금 이렇게 10m를 갔어요. 요 사람은 초속 5m를 갔어요. 그러니까 10 빼기 5라 그래가지고 10 빼기 5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맞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한 거, X 프라임은 X 빼기 VT하고 맞다면 분명히 여기 맞잖아요. 그 빛도 당연하게 30만 간 놈을 내가 10만으로 갔으니까 여기 20만으로 갔다. 20만 갔으니까 여기 10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은 안 그렇잖아요. 30만이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실험은 무조건 옳은 거니까 빛의 속도가 불변이란 말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 이상한 거죠, 이게. 어디가 이상할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못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서 먼저 시간의 개념이 잘못된 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바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의 상대성이니까 오늘 강의에서 지금까지 강의 다 그냥 졸았거나 귀찮아서 재미없어가지고 못 들었어도 이것만 알아들으면 소득이 있을 거예요.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가정은 너무 간단해요. 빛의 속도는 어느 관성계에서는 항상 일정하다. 누가 보든지 빛의 속도는 C다.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에 똑같이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니까
내가 만일 그 물리법칙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10m를 움직인 사람도 등속도 움직인 사람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물리법칙을 갖고 있다 칩시다. A와 B와 C라는 물리량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물리량을 갖고 있는데 나는 A는 B 곱하기 C라고 했다고 쳐요. 그런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를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는 A도 안 보일 거예요. B도 안 보이고 C도 안 보여서 이 사람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물리량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물리 법칙은 똑같아요. A 프라임은 B 프라임 곱하기 C 프라임이다. 이렇게. 그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물리 법칙은 누구나 똑같다. 그러면 관성 좌표계라는 것은 아무리 힘이 좌표계인데 특수상대에서의 불교적 의미는 하나는 속도의 덧셈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물리법칙 모든 관성에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조금 전에 왜 똑같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관성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금 서로 관성계잖아요. 그죠? 똑같은 속도 움직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은 물리법칙을 본다면은 그건 갈릴레오 변환이 맞다는 거거든요. 갈릴레오 변환이 맞다는 거니까 요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은 하나는 속도의 덧셈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그죠? 하나는 속도의, 왜냐하면 관성계가 똑같이 성립하려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는 속도의 덧셈이 성립하는 거고, 요건 덧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갖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런데 이 이론이 발표될 당시 인간이 갖고 있던 사물 인식 방식으로는 논리적으로 요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멋지게 양립시켰거든요. 부처님이 항상 존재, 비존재를 말씀하셨는데 존재도 극단이고 비존재도 극단이다. 존재, 비존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모순 없이 만들 수 있냐. 그거는 우리 물리학계사들이 볼 때는 사건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면 되죠.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조화를 이루겠는가. 이게 강의 초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속도의 덧셈이 성립해요. 왜냐하면 물리법칙 모든 관성계에 똑같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 관성계에서 우리가 속도의 덧셈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빛속도는 어느 관성계에 일정하다. 이것은 받아들였으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일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은 멋지게 양립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공간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의 앞과 뒤에 번개가 내려치는데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번개는 동시에 친 겁니다. 그런데 기차의 가운데 지점에 앉은 사람에게는 앞쪽에 친 번개가 먼저 온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아주 쉬워요. 근데 먼저 그러려면 동시라는 걸 약속해야 돼요. 모든 걸 우리가 약속해야 되거든. 그럼 뭐가 동시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자기한테서 일어난 일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뭐 쉬울 건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 여기 A에서 일어난 사건과 B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약속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속해요. A와 B 가운데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A와 B에서 B씨 왔어요. 동시에 요 사람한테 도착하면은 A와 B의 이런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할 건데 여러분 동의하나요? 네. 요거에 동의한다면 이게 동시성의 개념 이해하는 건 아주 쉬워요. 자, 이제 요게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런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가 요걸 똑똑 두드릴 요 순간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은 있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죠. 근데 요걸 생각하는 순간 그건 물음이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기차가 오는데 빨간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고 요 사람은 기차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기차 번개가 앞과 뒤에 쳤거든요. 기차는 앞으로 가요. 그러면 번개는 어떻게 돼요?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번개가 오는 동안에 기차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오는 동안에 기차가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란 사람은 번개를 만났어요. 근데 아직 번개는 빨간 사람한테 도착하지 않았죠.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번개는 지금 똑같은 속도로 오니까. 그 다음에 기차가 쓱 지나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번개가 여기 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때요? 나한테 동시에 번개가 도착했으니까 앞에서 친 번개와 뒤에서 친 번개는 동시다. 이 사람은 아니다. 앞에 번개가 먼저 왔고 뒤에 번개는 나중에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됐죠? 요거 되게 쉽죠? 요게 바로 아인슈타인과 여러분의 머리 차, 우리의 머리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요건 잠깐 내가 좀 귀찮아서 생각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생각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그 정도예요. 요게 특수상대에서 이래 다예요. 기본 다예요. 시공간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달리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그죠? 그 시간이, 여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진 건 동시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먼저 날고 배는 나중에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배가 먼저 떨어지고 까마귀가 날고. 둘 다 맞아요. 만약 기차가 이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기차가 봤더라면 뒤에가 먼저 먼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라는 게 깨진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알았어도 오늘 여기 저기 찾아온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래. 요번에는 또 딴 거. 기차 안에 탄 사람이 자기가 등불을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양쪽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가운데서 보냈기 때문에 기차의 앞과 뒤에 빛이 똑같이 도달했다고 보죠. 근데 지상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여기서 똑같이 빛이 가는데 이렇게 기차가 가잖아요. 빛은 요만큼 왔을 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됐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기차가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먼저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뒤죽박죽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동시의 개념은 이제 했으니까 만일 여러분들 오래 살아갖고 나는 그럴 시계를 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나보다 그래도 나의 젊은 사람은 한 3, 40년 젊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 40년 뒤에 여러분은 이제 할아버지 됐고 여러분 자식이 로켓을 타고 저기 화성으로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손자가 할머니 우리가 밥 먹는 이 순간 우리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얘야, 그건 동시성이 성립하지 않는단다. 아버지와 우리는 이미 좌표계가 달라서, 왜냐면 아버지는 지금 등속도 움직이니까 좌표계가 달라서 동시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서 밥 먹는 요 순간이라는 게 니네 아버지한테는 그런 순간이라는 건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시면 손자가 그렇게 했죠. 할머니 되게 유식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 동시는 없다. 그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그럼 절대적 동시가 없다면 시간의 길이는 어떨까? 분명히 시간 개념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동시가 없으니까 길이도 뭔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달라져요. 그것도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고 피타고라 정리만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근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유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는 1학년 때 아까 두 가지 가정이 있었잖아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그다음에 모든 물리법칙은 모든 좌표계에서 똑같다는 걸만 주면은 학생들 대학교 1학년들한테 숙제를 해주면 이걸 유도할 수 있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갈릴레온 편에서는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vt였죠. 그 다음에 t는 t 프라임은 t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요. 뭔가 이런 게 붙었어요. 이렇게. 요걸 로렌츠 변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빛의 속도는 아까처럼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x 프라임이라 x라 봤고 이 사람이 x 프라임이라 봤을 때 요 자기가 움직인 속도에 대해서
빛의 속도를 더해보면은 30만 빼기 30만이 30만으로 나와요. 요 식을 사용하면은. 요걸 그냥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나와요. 실제로. 30만, 우리가 볼 때 갈릴리 변에서는 30만 더하기 30만은 60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식을 사용하면은 30만 더하기 30만이 30만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다르게 재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지연. 자, 시간을 재려면 시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편의상 빛시계를 위해서 거울에 빛을 쏘아서 이렇게 오르는 시간을 1초라고 하죠. 그래,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면 밑에 있는 보통 시계의 눈금 하나가 지나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기찬의 시계를 볼까요? 이 사람이 기찬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근데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시계가 요방에 갔잖아요. 요 거울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밖에서 볼 때 이렇게 갔잖아요. 요 그림이 좀 이상하다 보면은 요걸 보죠. 자,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갈 때 1초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도달할 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 걸로서 온 걸 되겠지만, 이 사람이 볼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여기에 출발한 빛이 요만큼 움직여야 돼. 여기 요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요만큼 움직여 왔을 거고. 그러니까 빛이 가는 동안에 요 파란 거울은 여기 있을 거고 하얀 거울은 여기 있을 거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갔나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기차 안에 탄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지만,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 거울도 움직였으니까 출발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빛이 가는 동안에 기차가 움직이니까 거울도 같이 움직여서 요만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지연이 겹치다. 이 우주선 안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갔다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거는 여러 가지 보이는데 갔다 왔어. 그래서 딱 15초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빛이 가는 동안에 로켓이 움직였으니까, 빛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했지만은 여기 도달할 때는 이미 여기에 와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갔죠.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거리가 요만큼 간 거가 되지만은 이 사람한테 이만한 거리를 갔으니까 이쪽이 더 많은 거리를 갔잖아요. 시간이 더 걸려야 되죠.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차든지 로켓을 탄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 2는 빼버렸어요. 요건 제가 잘못 써서 그런 건데 2는 빼버리고, 이 사람이 잰 시간은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해요. 타임인데 델타를 왜 붙이면 간격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는 동안에 로켓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출발은 요때 이제 했지만은 로켓이 요만큼 가서, 로켓 속도가 뭐야? VT니까 요만큼 갔죠? 그죠? VT만큼. 요거 2분의 다 생각지 말고요. 2분의 1은 내가 잘못 붙인 거니까 속도가 V라고 해서 로켓 속도가 V니까 여기에서 빛을 지금 쐈어요.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빛은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여기서 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이 가는 동안에 이만큼 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요 위치는 얼마예요? 속도가 V니까 자기가 재는 시간 V 델타 T니까 요만큼 속도 곱하기 자기가 재는 시간 델타 T라 하면 델타 T만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는 어때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빛 속도는 C잖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재는 시간 델타 T니까 요 길이는 C 델타 T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되냐면, 자,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 길이는 c 델타 t예요. 왜냐면 빛의 속도 곱하기 내가 재는 시간은 델타 t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 로켓이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속도 v로 움직였으니까 v 델타 t예요. 근데 로켓 탄 사람이 볼 때는 요렇게 갔잖아요. 빛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갔으니까 요 거리를 c인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가 재는 시간 델타 t 프라임이니까 c 델타 t 프라임이죠. 그러면 c 델타 t 프라임하고 vt 델타 t하고 c 델타 t 뭐예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갖고 있죠.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거 성립하죠.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 델타 t의 제곱은 c 델타 t의 제곱이다. 나오죠? 그럼 이거 푸는 거야 뭐 금방금방 풀죠. 어떻게 풀어요?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이라 이걸 나눠준 거예요. 시간이 달라졌네요. 로켓에 탄 시간하고 사람이 잰 시간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만큼 달라졌죠. 시간 지연. 지상에서 흐르는 시간은 델타 t라 치면 로켓에서 흐르는 시간 델타 t 프라임인데 거기다가 루트에 1-v 제곱 나누기 c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니까 여기에 비해서 뭐 느릴 때는 요거 있으나 마나니까 요거 거의 0이니까 1이니까 두 시간이 같지만 이 사람의 속도가 c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초에 가까워지면은 c 나누기 c는 1이잖아요. 그 1 빼기 1은 0이잖아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눠주면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빛의 속도로 가까이 빨리 가게 되면 무한히 긴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의 속도에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그냥 엄청나게 그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데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가다가 우주선이 고장이 났어요. 우주선에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생해가지고 어떤 별에 불시착했더니 그 별은 침팬지가 지배하는 세상이래요. 사람들은 침팬지의 사육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다 보니까 탈출해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에 보니까 자유선상에 서 있어요. 뭐냐면 뉴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달 걸리는 시간 동안에 지상에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는 멸망하고 뉴욕이 파괴되고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 사이에 핵전쟁에 의해서 사람들 바보가 됐고 침팬지 똑똑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 혹수탈출, 그 실제로 가능해요. 그 다음 뮤온이라는 그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는 그 라이프 타임이 100만 분의 1초에 100만 분의 1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빛의 속도로 달리거든요, 거의. 그러면 2 내지 3초간 살아있는 게 관측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 실험은 이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게 1905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수백만 번 실험했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다 맞았어요. 시간 지연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말 할 수 있죠. The distinction between past, present, future is only stubbornly present illusion.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우리가 그냥 우게 되는 어떤 관념에 따른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불가해. 그리고 요거는 아메리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대중 잡지로서 과학을 일반 대중한테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잡지인데 거기 뭐라 써요? Time is an illusion. Past, present, future, all 이것이 now. 다 현재에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은 시공간과 물질을 관찰자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시공간이 환임을 알았어요. 우리 그죠?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았죠? 앞으로 물질과 관측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물질은 어떨까? 이건 이제 그 뮤온의 라이프타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론상 뮤온은 100만 분의 1초밖에 못 가니까 요만큼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넣을 때까지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지연되냐면은 아까 로켓에서 탄 시간과 요게 저기 위치가 바뀌었는데 프라임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로켓에서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은 이렇게 되니까 V가 C에 가까워지면은 그 시간 지연이 이렇게 갑자기 무한대로 확 커진다는 것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지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도 수축해요. 근데 길이 수축은 이제 왜 수축하냐면은 길이라는 것도 여기서 빛이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기체 탄 사람이 재는 건데 여기서 본 사람이 또 재면은 달라지겠죠. 또 비슷하게. 그 재다 보면은 요거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아까 하는 것을 아까처럼 그 계산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거는 계산 생략하고요. 답만 쓰기로 하죠.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원래가 1m짜리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걸 로렌츠 컨트라스트. 요냐면 요건 요만큼 1분 작으니까 줄어드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아주 역설이 있어요. 무슨 역설이냐? 요게 정지좌표계에서는 요만큼 길든 곳이 움직임이 요만큼 짧아지니까 무슨 역설이 있느냐면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죠. 자, 우선 길이가 빛이 10% 들어가면 이렇게 짧아지고 85%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99% 이렇게 돼요. 99.9가 이렇게 납작해지거든요. 길이가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 이건 되는데 뭐 이런 그림들은 이제 뭐다 이런 속도가 제로일 때 공이 빛 속도로 가게 되면 납작해져서 길이가 제로 되니까 납작해져 버려요. 뭐 이런 것들은 흥미있는 게 아니라 진짜 흥미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확 늘어나고 길이는 이렇게 확 줄어든다는 뜻이죠. 지금 뭐가 재밌느냐면 이거 재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로켓은 지금 길이가 수축돼 짧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락고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지상의 관측자가 볼 때는 로켓에 들어갔어요. 근데 로켓에 탄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로켓 탄 사람은 자기는 정지해 있고 경락고가 짧아져야 되잖아. 왜냐하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건 다 똑같은 물리법칙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경락고가 짧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맞을까요? 그럼 달리. 이건 숙제예요. 다음번에 해갈 때 이제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거 숙제예요. 이거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요게 원래 게라지거든요. 여기에 사다리가 있어요. 요걸 보니까 이 사다리는 요까지가 딱, 요걸 닫을 수가 없죠. 동시에. 이런 길인데, 닫을 수 있어요. 게라지가 요게 무빙 레더면 어때요? 무빙 레더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짧아졌으니까 닫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건 무빙 레더는. 근데 레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는 본래 길이고 게라지가 움직이니까 게라지가 짧아졌잖아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들어갈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근데 설명은 좀 할게요. 아니, 이건 숙제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지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게라지에. 근데 지금 사다리가 쫙 와요. 오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사다리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으니까 요렇게 왔을 때 문을 탁 닫았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그럴 때 얼른 열어졌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부딪혀서 깨진 건 아니, 멈추질 않았고.
근데 사다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가는데 사다리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게라지가 나한테 움직여오니까 게라지 길이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을 닫을 때지만 갈라 그러니까 문을 닫더니 내가 지나가려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을 때는 뭐냐면 내가 빠져나가니까 닫더라. 그래서 나는 빠져나갔다. 어떻게 이게 둘 다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냐.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는 숙제 내줬더니 정답을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중 강의할 때 여기서 집중 강의 해가지고 이 강의 전체를 압축해갖고 6개 강의로서 이 강의할 때 그러니까 숙제 내줬더니 그 다음 아침 풀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풀어오세요. 힌트 줄게요. 이건 동시성에 의해서 관계 있는 거예요. 동시성. 왜냐면 두 사람이 서로 동시성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답해 줄게요. 이걸 동시에 닫았다고 생각하자,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내가 여기 본 것처럼 내가 지나가니까 그때 닫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나가려니까 나중에 열어줬다. 동시에 닫은 게 아니에요. 먼저 닫고 먼저 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못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에게 나타난 시간과 공간을 A, X, Y, Z, T라고 그러고 B에게 나타난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할 때 두 사람이 보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섞여요. 과거, 미래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면 세상을 존재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사건은 시공간 잡히기에서 점으로 나타나고 존재는 시공간 잡혀서 선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선이 만나 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이 만나 점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점이 만나 선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작년 11월 달에 제가 사건 중심 세계관 설명할 때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성을 했으니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사건이 먼저예요. 그럼 존재란 건 뭘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강의 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끝냈으니까 나머지 시간 토론 우리가 15분 뭐 할 동안 토론하죠. 네. 교수님